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유치권의 점유. 자, 유치권에 있어서 지난 수업했던 게 결련성이었죠. 결련성. 자, 지금 이 점유 수업을 시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유치권의 의미, 성립 요건, 그리고 결련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들으셔야 또 이 또한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유치권, 결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하고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자, 이 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점유 부분만에 대해서 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점유의 의미. 자, 이 점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유하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 자, 제가 이 펜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린 보통 점유라고 생각하는데,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는, 이 민법에서 말하는 어떤 사실상의 점유인데, 조금 의미가 다르니까, 그 다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다음에 경매물권에서 유치권 주장자를 봤을 때, 유치권 주장자의 그 점유가 이 유치권에서 말하는 이 점유, 사실상의 점유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올바른 점유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점유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점유 의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자, 이 지배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실상의 지배. 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란,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관념상 해당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말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 이 설명을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여러분께서는 가장 아끼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취미로 모았던 물건이라든지, 그게 집에 자기 방에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밖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이 강의를 보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집에 있는 아끼는 자신의 물건, 예를 들어 자전거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주로 즐기며 취미생활을 하는 자전거가 집에 있는데, 그 자전거를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지배하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내가 꼭 필요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나의 지배 안에 있으니까 나의 지배하에 있다. 자, 그것은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사실상의 지배입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자전거인데 내 친구가 일주일만 빌려줘. 내가 좀 타다가 줄게. 라고 해서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지금 친구가 타고 있습니다. 친구가 점유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의로 빌려준 것이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 것은 아니다. 자, 지금 그 자전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가져와. 나 지금 빨리 급하게 타야 돼. 이러면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나의 사실상의 지배에 있습니다. 물건의 점유는 친구한테 가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상의 지배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지배는 나의 지배하에 있다. 나중에 이제 점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이런 거 구분할 때 필요한 건데, 간접 점유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시켜서 점유를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의 나의 지배하에 있다면 그것은 점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유치권에 적용하면 현장에 그 유치권 주장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유치권자라고 하고 유치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점유라면 그가 현장에 없으니까 점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유치권의 점유가 없는 유치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한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점유. 자, 그는 지금 현장에 없고 자주 오지도 않고 외국에 출장 나가 있지만 자신의 친구 또는 직원,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점유를 하고 있다. 사실상의 점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것은
점유다. 즉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는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는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꼭 가서 거기 있어야만 되는 것을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유치권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강조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치권의 점유의 내용. 민법에서 점유라. 자, 민법에서는 자, 점유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민법에서 점유를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은 곧 법원이 이 유치권 현장을 봤을 때 점유를 이렇게 판단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법원이 적용하는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론 수업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도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별로 하는 것도 뭐 굉장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알아야만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만 이 판 안에서의 어떤 그 분쟁에서 내가 가장 유리하게 나에게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따라서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란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한 것처럼 민법에서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다. 자, 민법 192조 1항에 있습니다. 자,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다. 이것은 사실상의 지배에만 해당되면 간접 점유라도 직접 가서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것도 관계없다. 자, 이거 꼭 적용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했던 판결입니다. 점유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불법으로 그것을 점유해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하는 신의치, 공평, 정의 이런 것들이 이 민법, 이 법을 해석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이 법의 잣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때는 반드시 그런 원리들을 적용한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한 것까지 인정해주고 권리로 인정해주고 그가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 불법 행위로 점유한 것은 점유로 이 유치권에서 말하는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참고할 것은 점유자는 그냥 일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선의로 그리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24시간 지켜보면서 그 점유자가 어떻게 점유했는지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판사는 법원에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냥 점유자가 있다면 그 점유자는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일단 추정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불법 행위로 어떤 점유라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물건 반환을 청구하는, 이거 유치권이 아니다. 저 점유는 잘못된 점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점유의 불법 행위를 입증해라는 겁니다.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판사 입장에서는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에, 자,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일단 점유를 하고 있었어야지. 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점유하고 내가 유치권자를 해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읽었네요.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에, 그 전에 점유를 해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점유는 유치권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점유를 보지 않는다. 자,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됩니다. 결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해야만 유치권이 된다. 이 성립 요건이면서 또 존속 요건이다. 이 점유는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점유가 중단되면 존속할 수 없다.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 경매물권을 보면 지속적으로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의 지배하에 지속적으로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치권의 상실, 그 점유의 상실은 유치권의 소멸. 자, 보겠습니다. 점유의 상실이, 이 상실하는 것, 이 점유의 상실을 합법과 불법과는 무관하게 점유가 어떻게 해서 상실하게 되었다, 어떻게 점유를 빼앗겼다, 이것 점유, 합법과 불법 따지지 않고 일단 점유가 없으면 무조건 소멸한다. 다만 이 점유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그 다음에 그 점유 반환 청구 소송, 점유를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재판상에서 따질 문제고 점유 회복 청구 소송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이 점유 회복 청구 소송은 점유를 침탈당해서 이런 그때부터 1년 내로 점유를 잃고 나서 1년 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어떤 그 실무적으로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강제로 점유를 뺏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강제로 뺏어와 버리면, 유치권자로부터 강제로 뺏어와 버리면 일단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강제로 불법적으로 뺏겼죠. 자, 이런 경우에 점유 회복 청구 소송을 하면 또 다시 점유를 가져오겠죠. 가져오면 처음부터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처럼 소급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자, 어쨌든 이 합법과 불법과는 무관하게 일단 점유를 잃으면 무조건 소멸한다는 것. 자, 그 점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사실상의 지배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다.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친구한테 빌려준다거나 집에 놔두고 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여러분 집에 우체통에 우편함에 여러분의 대문에 있는 우편함에 여러분의 우편물을 넣고 왔습니다. 자, 이 우편물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습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함에 넣기 전까지는 우체부 아저씨가 점유를 하고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편물을 배달 와서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그 우편함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은 지금 낮에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우편물의 그 우편물을 받을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의 지배입니다. 물리적으로 직접 지배를 하고 있거나 언제든지 지배력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언제든지 내 지배력이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내가 그 우편물이 갖고 싶으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집에 가서 가질 수 있는 그 상태. 자, 이것을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점유라고 합니다. 자, 적어도 누군가의 지배에 속하고 있음을 또 외부에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현수막을 크게 주문해가지고 거기에 유치권 있음,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음 이렇게 많이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경매물건 유치권 있는 물건 검색해 보시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아주 붉은 또는 검은 글씨로 건물 외벽에 그렇게 써가지고 내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적어도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다가 인식할 수 있게 알려야 된다. 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점유자가 완전하게 지배관계를 취득하여 내가 지배관계를 취득해서 제3자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 제3자 아무나 다 들어가고 들락날락하면서 사용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내가 지배하고 있다, 내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최소한 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물건들 보면 쇠사슬로 막 감아가지고 잠궈놨습니다. 들어가지 마라, 유치권 있다, 이렇게 써붙여놨죠. 자,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 어떤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어떤 외관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모습에 어긋나는 이런 점유가 아닌 그 허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경매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상의 지배는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일주일만 점유하고 그 일주일 뒤에는 내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점유가 사라지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계속해서 점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시간적으로 계속성.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든 언제든지 지배력이 미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고 제3자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상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경매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 자유자재로 적용하고 그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시려면 반복적으로 수업을 듣고 경매 물건을 계속 관찰하면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제가 적용해서 판단하는 수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